조선시대 충청도를 대표하는 선비 한 사람, 충암 김정 선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 유교의 정신의 본질이 뭘까? 아마 500년 조선 역사를 이끈 원동력이 뭔가? 바로 선비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또 가야 될 길도 뭘까? 제가 볼 땐 선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높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는 길은 바로 선비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충암 김정 선생은 사실은 낯설은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삼문 선생이나 박편영 선생이나 또 태계나 율곡이나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은 대단히 우리에 익숙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충암 김정 선생은 아마 우리 학생들도 낯설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조선의 대표적인 선비, 또 실천적 지성인의 한 사람, 우리는 충암 김정 선생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충암 김정 선생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에서 바로 기묘사화예요. 1519년에 기묘사화가 발생하죠. 기묘사화는 여러분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일어났던 그 혁명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중종반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충암 김정 선생은 바로 중종반정 그리고 기묘사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연산군 시대 엄청난 폭정을 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결국은 연산군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바로 그 당시 유순정, 서미한, 박원종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중종 반정을 해요. 혁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권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남곤, 심정, 또 홍경주 이런 사람들이 훈구 대신이에요. 근데 이들에 맞서서 그 당시 중종 임금의 개혁 의지에 동참해서 시대를 역사를 바꿔보고자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암 조광조,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충암 김정, 그리고 김식, 기준, 한충 이런 젊은 소장파 유학자들이 앞장서서 연산군 시대의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고 불편했던 제도를 새로 바꾸고 이런 작업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1515년 이때가 충암 선생이 몇 살 때냐면 30살 때예요. 30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이때 전라북도 순창군수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중종임금의 비죠. 중종임금의 비인 바로 이 신씨, 신비가 강제로 쫓겨났어요. 중종반정을 하면서 이 중종반정의 이 주체 세력들이 바로 이 중종비 신씨를 강제로 왕비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창경왕후라고 하는 새 왕비가 들어섰는데 이분이 마침 죽었어요. 이때 한 10년인가 되는데 마침 왕비 자리도 비었고 하니까 또 아무 잘못도 없이 왕비를 쫓아낸 거예요. 이건 적어도 유교율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누구든지 다 이런 불만과 사실은 이런 이의 제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혁명 주체 세력이 서서히 시퍼래요. 그러니까
혁명 주체 세력의 이런 전행에 맞서서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언로가 막힌 상황이니까. 근데 이때 바로 이 30살의 충암 김정 선생이 순창 군수로 부임하면서 그때 마침 무한 현감이었던 유옥이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은 바로 담양 부사였던 바로 박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디냐면은 전라북도 순창 강천사,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삼인대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 세 분들이 이 국가 권력,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바로 이 신비가 억울하게 말하자면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다시 이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바로 거기서 모여서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셋이 관직을 걸고 이걸 바로잡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충암 김정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상소문의 내용이 아주 이론의 정합성을 갖고 있고 간절하고 또 말하자면 그 당시 권력층의 잘못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비판한 그런 그 상소문이에요. 연로 조선시대의 상소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언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의 뜻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주장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였던 것이 바로 이 상소문인데 바로 이 젊은 충암 김정이 바로 박상 유옥과 함께 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또 모두가 권력이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시골의 목민관들 세 사람이 모여서 관직을 걸고 말하자면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삼인대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충암 선생은 보은 함림역에 유배를 당해요. 근데 이때 마침 임금의 곁에 있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이 옆에서 임금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이듬해에 풀려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 기묘사화로 인해서 결국 36살의 나이로 희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묘사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군 시대에 바로 적폐를 연산군 시대의 모순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젊은 유학자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충암 김정 또 김식, 한충, 기준 바로 이런 소장학자들이 그 당시 연산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훈구 대신들 바로 남곤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하는 이 훈구 대신들이 볼 때는 이 젊은 소장파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전행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중종 임금마저 마음이 돌아가요. 중종도 처음에는 바로 정암 조광조나 지금 충암 김정 이분들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적극적이었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훈구 대신들의 마음에 동요돼 가지고 임금조차도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꿀을 나뭇잎에 발라가지고 얘기했다는 일화 들으신 적 있죠? 자, 그때 그 주초유왕의 조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암 조광조죠.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충암 김정 이분들의 개혁 정치에
맞으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을 구속하고 기양을 보내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충암 김정 선생도 처음에 진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전라도 진도로. 근데 진도로 유배를 가는 길에 순창을 지나는데 순창 그 군민들이 그 당시 순창 구술을 있을 때 충암 선생이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훌륭한 정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옛날 모셨던 목인관이 지금 기양을 간다. 그래서 음식을 갖고 와, 물을 갖고 와, 술을 갖고 와서 끌려가는 길에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제주도로 안치되게 돼요.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주 풍토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제주 풍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충암 선생이 기양가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맞으면 어떻게 보면 요즘 인문학이죠. 지리, 인문지리학. 그러한 그 소중한 저술을 남기고 결국 1521년 10월에 36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됐어요. 36살. 그게 얼마나 참 아까운 젊은 나이입니까? 충암 선생은 그 후에 그래서 보은의 상현서원, 또 청주의 신앙서원, 그다음에 제주의 귤림서원, 또 순창의 화산서원, 그다음에 해덕의 숭연서원, 금산의 성곡서원, 이런 곳에 모셔져서 그분의 학덕을 기리고 있어요. 이때 돌아가시면서 쓴 시가 이게 바로 우리가 절명시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몸은 절국에 던져 외로운 혼이리고 어머니 홀로 두고 천륜을 저버려 이 세상 만나 내 몸을 죽이니 구름 타고 임금님 계신 곳에 가리. 구론을 쫓아 멀리 노니니 긴 밤은 어두운데 어느 때 아침 오랴. 빛나는 붉은 마음 풀 속에 묻으니 당당하고 강한 뜻 중도에 꺾이네. 아, 천추만세에 나의 슬픔 더하리. 세상을 마치면서 바로 충암 선생의 그 충절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충암 선생의 의리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의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는 특히 유학에서는 이 의리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조폭들이 의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의리라고 하는 말은 오르의자 이치자예요. 의리라는 말은 뭐냐? 사람의 올바른 도리,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우리가 의리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사람이 길도자예요. 인도예요, 인도. 동물은 동물이 가는 길이 있어요. 개는 개의 길이 있어요. 차는 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 그게 바로 인도예요. 그걸 우리는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암 선생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부당하게 폐위당한 신씨의 복위를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정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옳지만 않아요. 특히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편법을 하고 부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반칙을 해요. 이럴 때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진실이 거짓이 되고 원칙이 반칙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건 아니라고,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비판을 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는 많았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충암 김정 선생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아마 이어서 말씀드릴 바로 박팽년 선생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의리를 실천했던 분들, 충암 김정 선생은 당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로 그 시대의 정치의, 행정의, 권력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그것이 바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의리라고 하는 것은 만사의 근본이에요. 의리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윤리, 도덕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의리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오늘날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자, 인류대학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도덕의식이 없고 윤리의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라를 팔아먹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차라리 무식한 도둑놈은 범죄 행위가 간단해요. 텔레비전 하나 훔쳐가면 돼요. 정말 똑똑한 도둑놈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해킹해서 어떻게 해요? 해킹해서 쓱쓱쓱 하면은 수억, 수백억을 도둑질해요. 똑똑한 도둑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바로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경제 중요하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개인도 부자여야 되고 나라도 부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을 떠나버리면 그 경제라는 것은 대단히 추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 유학에서는 논어에 보면 결리사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볼견자, 이로울 이자, 생각사자, 오를 이자예요. 이로운 걸 보면 반드시 뭐예요? 옳은 것을 생각해라. 에? 우리는 오늘날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 올바르게 벌어야 돼. 돈을 써도 올바르게 써야 돼.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고. 바로 충암의 의리 정신이 왜 필요하냐,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경제라는 것이 의리를 통해야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돈이, 경제가 윤리도덕과 만났을 때 그것이 뭐냐?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과학기술, 오늘날 현대사회는 뭐예요? 과학기술의 시대예요. 과학기술 중요해요. 과학이 발달해야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돼야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어떻게 해요?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첨단 과학기술도 윤리 도덕에 반하면 우리 인간에게 흉기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대단하죠. 인공지능 시대예요. 또 생명과학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윤리도덕에 반하게 되면 그 과학기술이 도리어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문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 자, 오늘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는 조선 시대의 유학자 충암 김정 선생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바로 의리정신이다. 그 의리정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첨단 과학의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도리어 충암 선생의 의리 정신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충암 김정 선생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